이슈는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국힘 텔레그램방 사태. 이거 재밌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겁니다. 이미 그 기사화된 거는 며칠 됐어요. 한 3, 4일 됐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마 이 선거 말기에 그냥 이 정부가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잘못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래지도 않아. 놀래지도 않고 또 어떤 잘못을 한 다음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윤석열 정부가 했던 황당한 짓들을 하나씩 반추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청와대 뒤로 하고 청와대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온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얼마나 문제 많아. 사실은 용산으로 왜 와?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용산 관저 지을 때 자기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 지인에게 혜택 준 거 아니냐는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의혹이라다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도 안 나고 이슈로 이슈를 덮어버리고 있잖아. 지금 막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사람들도 과거에 뭐가 있었지 다 잊어버렸어. 잼버리 사태, 이거 얼마나 큰 사태였습니까? 부산 엑스포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런 것들 뭐 엄청나다고요. 엄청나. 인사 같은 경우는요 다 검사들 인사하고 문제가 안 돼? 더군다나 윤석열이 당무 개입해갖고 이준석 쫓아다니는 거 보세요. 얼마나 폭력적이야. 너무 많아. 너무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런데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 기사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 갖고는 가장 최근에 있는 사실은 문제들이 제일 중요한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한테 가장 큰 악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황상무와 이종섭, 이 두 건인 거예요. 지금 제일 이슈되는 게. 근데 이 두 건은요 사실은 문제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황상무가 병신같이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MBC 잘 들어? 옛날에 핵칼로 테러당한 사람들 있다? 조심해. 이런 말 못하러 해? 병신같이.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말을 괜히 짓거려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죠. 이렇게 메가톤급 문제를. 황상무. 이종섭은요? 아니 이종섭을 갑자기 왜 호주로 대사를 보내? 놔두면 되지. 어차피 공수처가 이종섭을 선거 기간에 수사할 리가 없잖아요. 공수처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종섭을 굳이 호주로 보내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거는 국민의힘이 못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쓸데없는 문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메가톤급 문제가 나온 거지. 황당한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은 끝까지 이게 뭐가 문제야? 황상무가 뭐가 문제야? 이종섭이 뭐가 문제야? 그렇게 버티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20일 날 황상무가 새벽에 사퇴를 합니다. 그쵸? 20일 날 사퇴를 해요. 그리고 이종섭은 21일 날 들어오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 그런데 황상무가 사퇴하기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를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국힘 의원단체방, 텔레그램방인데 텔레그램방에서 경기도 휘청, 부산마저 위험하다고 텔레그램방에서 국힘당 의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기사 보면 재밌어요. 지난 19일이면 아직 황상무가 사퇴 안 했을 때예요.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힘당 텔레그램에 이 대사는 대사직을 자진사퇴하고서라도 국내에 들어와야 한다. 강원도까지 여파가 밀려오고 있는데 수도권 큰일 난다. 시급하다. 이런 글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유이동 같은 사람들이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김학용, 선거에 지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도 미래가 없다. 선거 때는 국민에게 져야 이길 수 있다. 경기도가 시청거린다. 걱정했다는 거죠. 이 김학용이 최근에 방송 나와갖고도 막 난리치고 있죠. 진짜 정말 큰일 난다 난리치고 있어. 본인 지역구가 위험하거든 지금 진짜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리고 나서 유이동이 그만뒀어. 그런데 20일 오전까지도 국힘당 의원들이 이 텔레그램 방에서 난리가 난 거야. 특히 부산에서. 부산. 박수영은 친윤계 초선 의원인데 뭐라고 합니까? 부산마저 위험하다. 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는 걸로 나왔다. 부산 다른 지역도 흔들리고 있다 막 하고 있어. 근데 이건 나는 박수영 좀 웃긴 게 뭐냐면 부산이 민주당한테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부산에서 민주당이 가져온 지역이 3군데거든요. 근데 그 3군데는 민주당이 부산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한 곳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딘냐면요. 부산 남구거든, 남구. 남구는 민주당이 센 곳이야, 원래. 근데 이 새끼는 웃긴 게 뭐냐면 지가 박재호한테 지금 지고 있다고 막 걱정을 하는데 좀 황당한 거지. 오늘 요 박수영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큰절. 이것들 아쉬우면 큰절하잖아요.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큰절하고 있어. 지난 3월 20일 날 부산 MBC가 KSOI에 의뢰해가지고 나온 조사에 보면은 박재호 의원이 박수영보다 5% 앞서고 있죠. 지금 박재호가 현역 의원입니다. 근데 부산 남구는요, 민주당한테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을 당연히 지네들이 이길 거라고 믿었나 봐. 그러니까 여기서 좀 밀리니까 지금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런 데예요. 권명호 의원, 여기는 울산 동구거든. 저는 5차 범위 내로 겨우 이거 너무 걱정이다 그러고 있고, 최영도 같은 경우는 창원 마산 아픈데 경남에서도 마산에서도 지금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고 있다 막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산이 막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들 보면은 부산이 막 흔들흔들해요. 진짜로 부산이 흔들흔들 합니다. 만만치가 않아 지금 부산이. 지금 큰일이에요 부산이.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선 방금 봤던 요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그 지역구들만 몇 군데 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평택시 병. 여기가 요번에 유이동이 나오는 거죠. 평택시 병은요, 요번에 만들어진 지역구예요. 평택시가 원래 갑을이 있는데, 평택시가 요번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재개발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고덕 국제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인구가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갑과 을 쪼개가지고 요번에 병이 만들어졌어. 병이.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민주당은 김현정 후보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이동 후보가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조사를 보면 어떻게 나왔냐? 김현정 후보가 44, 유이동이 41이 나왔죠. 5차 범위 안에서 김현정이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알겠지만 진보당이 2.3, 새로운 미래가 4%가 있어요. 이거 다 가져가면은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단일화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진보당은 단일화 하기로 했죠. 실제로 단일화 했습니다. 그래갖고 진보당의 김영현 후보가 단일화 해가지고 김현정 후보로 단일화가 됐어요.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한 건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단일화는요 이미 예전에 했거든요. 진짜 3월 15일 날 했는데 왜 이번 조사에서 김양경 후보를 여기 넣는지 모르겠어. 넣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 난 선거 그 조사가 웃긴 게 뭐냐면 이미 3월 15일 날 단일화가 끝났는데 왜 24일 날 조사에 진보당 후보를 왜 넣었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평택병은요 조금 위험한 게 뭐가 있냐? 3월 24일 거 이거 오늘 거잖아요. 오늘 조사에서 격차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했던 조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유이동이 많이 앞서요. 지난 3월 16일 날 17일 날 했던 조사에서는 김현정이 유이동한테 11% 앞서고 있었거든요. 11%.
그런데 18일, 19일 날 한 KSY에서는요, 몇 프로 앞서냐? 7%. 7%. 7% 앞서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3% 앞서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론조사 방식 같은 거를 다 봐야겠지만, 우선 수치로만 보면은 막 좁혀지고 있죠. 좁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지역은요, 안전하게 가려면요, 새로운 미래하고 야권 단일화 해야 됩니다. 단일화 해야 돼요. 근데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중앙당 상황에서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구 내에서라도 단일화를 시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김현정 후보도 안심할 수가 없지만 유희동 같은 경우는 이러면 끝나는 거지. 현역 의원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걱정이 되는 거고, 이게 평택시 병이었고요. 지금 제일 머리가 아픈 건 김학용이죠. 김학용. 안산시. 여러분, 안산시 같은 경우는요, 김학용이 안산에서만 몇 번 했어요? 지금 4선이야, 4선이요. 4선. 18대부터 18대, 19대, 20대 한 다음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규민에게 졌어요. 졌는데 이규민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 나오는 바람에 의원직이 날아갔죠. 그러면서 재보궐에서 다시 당선돼갖고 김학용이 지금 안산시에서 4선이에요. 4선. 4선. 21대 총선에서는요, 한 4%, 한 4%차로 졌어요. 4%차. 졌어요. 4% 차면은 그렇게 큰 차이 아닙니다. 이규민이 어렵게 이긴 거예요. 4%차로. 그런데 이규민이 선거법 위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원직이 박탈되고 2022년에 재보궐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안 냈지요. 후보를 안 내고 정의당에서 후보가 나왔는데 그때 거의 몇 프로 차? 30%, 34% 차로 이겼어요. 34% 차. 엄청 크게 이긴 거죠. 이때. 몰라, 이때 민주당이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민주당은 안 나갔고 정의당이 나가갖고 30% 이상 격차로 압도적으로 김학용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누가 공천이 됐냐? 윤종군 후보가 공천이 됐어요. 윤종군 후보. 윤종군 후보는 안성시에서 그 김학용만큼 사실은 이 바탕이 있는 후보예요. 이 후보가 72년생이고, 그리고 이 윤종군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 그 행정관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윤종군이 김학용하고 한 번 경선을 치른 적이 있어요. 언제? 19대 때. 19대는 언제냐면은 이명박이 당선되고 바로 있었던 선거거든요. 이때 민주당이 완패하고 그때 새누리당 한나라당인가 신한국당인가 이게 엄청 압승할 때 딱 그때거든요. 그때 윤종군하고 붙어가지고 윤종군이 무려 14% 차로 졌어요. 14% 차로. 2008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한 번 붙고 지금 몇 년 만입니까? 2008년도니까 지금이 2024년이니까 16년 만에 요번에 리턴 매치를 하는 거죠. 16년 만에. 그런데 사실은 그 윤종군 후보한테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이. 결정적인. 아마 선거 기간 동안 이거 갖고 엄청 지랄할 거야.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음주운전. 근데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냥 술 먹고 운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고를 했어. 본인 말로는 그냥 300m 살짝 운전한 건데 그때 눈길에 미끌려가지고 앞에 있던 택시를 쳤어요. 근데 택시가 또 앞에 있는 택시를 치면서 지금 그때 뭐 전치 2주, 2명이 전치 2주, 또 2명이 전치 3주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벌금이 700이 나왔거든, 700이. 아마 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지랄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문제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성실한 그 후보죠. 더군다나 안산이 지역구가 엄청 넓어요.
엄청 넓은데 이번에 선거운동할 때 보면은 그 안산 지역구, 이 넓은 지역구를 진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이 경선할 때. 그래갖고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윤종군 후보는 우리 개인들은 모를 수가 있지만 안산시에서는요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후보예요. 그래서 김학용이 절대로 만만히 볼 수 없는 후보인데 김학용이 왜 지금 난리가 났냐? 윤종군이 그 경선을 누구랑 했냐면 그 민주당의 그 최영 후보하고 경선을 했어요. 최영 후보. 결국 이겼죠? 그런데 그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안성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안산이라 하네. 안성 예 죄송합니다. 안산이 아니고 안성. 혁경 물었다. 안성. 아직 민주당이 후보가 그 경선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안 됐을 때 최영하고 김학용 붙이기도 하고 윤종군하고 김학용 붙이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둘 다 어떻게 됐냐? 최영이 김학용보다 오히려 앞서 한 2%. 그런데 최영이 이겼으면은 김학용보다 앞서는데 윤종군은 김학용한테 2% 뒤졌어요. 뒤졌다고요. 경연역에서. 그러니까 최영이 했으면 이기는 건데 윤종군 뒤졌거든요. 근데 최영과 윤종군 중에서 경선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윤종군이 이겼어요. 윤종군이. 최영 씨야 뭐 정치 신인이고 윤종군은 여기서 사실은 지역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지역을 닦은 사람인데 이기기가 어렵죠. 윤종군이 이겼어. 이겼는데 김학용이 윤종군을 만만히 보진 않았겠지만 본인이 앞서고 있잖아요. 근데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된 다음에 지난 18일 날 여론조사를 했어. 근데 몇 프로가 나왔냐? 18일 날 윤종군이 49.8, 김학용이 29.3이 나왔어요. 불과 보름 만에 거의 20%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안성 같은 경우는요,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거든. 여기는 이미 선거 끝났지요, 뭘. 김학용이 이길 수가 없어. 아마 선거 기간 동안 김학용이 윤종군 음주운전 문제하고 뭐 그런 거 갖고 엄청 지랄할 겁니다. 근데 이대로는 선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김학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요새 김학용이 방송 나와가지고 엄청 난리 피잖아요, 지금. 이거 선거 망한다고 막.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구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 난리가 난 거지, 지금. 그래서 지금 비상인 거예요.